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태수, 오랜만이구만. 짝귀 형님한테나 대부리를 통해 자네 이야기 들었네. 김기돌이가 자리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귀돌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형님한테 빚진 돈을 가져왔구만요. 오태수가 안절부절 여러 차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한테 돈 받으려고 자네를 기다린 건 아니네. 귀돌이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쨍그렁 울렸다. 팔봉이 자네 돈도 가져왔네. 자. 오태수는 허리춤에서 전대를 풀고 한쪽 끝을 잡아 흔들어 지전들을 방바닥에 쏟더니 꼬깃꼬깃 접은 지전들을 펴서 샘을 한 다음 팔봉과 귀도로이 앞에 투전미천으로 빌려 쓴 돈을 내밀었다. 두 사람한테 빚을 갚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다. 오태수는 남은 지전들을 다시 전대에 넣어 허리에 감았다. 그건 자네들 돈이니 얼른 집어넣소. 짝귀가 김기돌이와 팔봉을 향해 턱짓과 함께 말했다. 나 상여도가에서 굳은 일 도맡아 하면서 돈을 좀 모았구만. 거기 그대로 눌러 있으면 한미천 장만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 떨어져 있기가 싫어서 그래서 와버렸어. 오태수는 그러면서 입가에 쓰렁하고 허탈한 웃음을 머금어 날렸다. 대부리가 팔봉과 귀돌의 무릎 앞에 놓인 지전을 각기 두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사람아, 오태수같이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태수는 자네들 돈을 갚으려고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네. 그런 오태수를 흔쾌히 맞아줘야지. 자, 오늘 밤은 내가 한 잔 살 테니 마음을 풀어버리더라고. 우리 다섯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그래 몇 년 만인가. 대부리 형, 오늘은 내가 사지요. 자, 나갑시다. 팔봉이는 대부리가 쥐어준 지전을 허리춤에 쑤셔 넣으며 희끔 웃었다. 그래, 좋네. 그나저나 나가세. 귀돌이도 얼굴을 폈다. 나가기는 어디로? 짝귀는 팔봉이와 귀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오늘 밤에 한번 급한지게 놀아봅시다 그려. 그러면서 팔봉이가 먼저 일어섰다. 그들은 팔봉이가 불난 강변 소 몰아내듯 서두르는 바람에 우르르 쌀이째 주막을 나섰다. 팔봉이가 요리집에서 거반지게 한 잔 산다는 말을 들은 권대길도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 지식거렸으나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해주지 않자 심드렁하게 코를 박았다. 그래, 이 늙은이는 떼어놓고 자네들끼리만 각인가? 권대길은 밉지 않게 찍자부리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영감님은 갈 데가 못 됩니다요. 팔봉이가 왕방울 눈을 어울리지 않게 찡긋거리자 내가 못 갈 데가라니. 하고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반문하는 것이었다. 색시집에 가는데 영감님께서도 따라오시겠어요? 염사만 있으시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귀돌이가 집신을 꿰고 토마루를 내려서며 헤헤거렸다. 귀돌은 일부러 순영이 어머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고 희미한 등불에 비쳐 보이는 권대길의 표정을 살폈다. 이 사람아, 너무 우시 말게. 염을 마다고 하는 소 봤는가? 아직은 색시방에서 하룻밤 놀 수가 있다네. 그러면서 권대길은 얼핏 그의 할멈을 돌아다 보았다. 힝, 내 눈치 보지 말고 따라가시구려. 순영이 어머니가 술청을 치우다 말고 앵돌아져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염사가 없어서 자네들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할망 그 구박이 무서워서 그냥 두었으니까 자네들끼리나 신물나게 재미를 보고 오소. 권대길은 후여후여 새를 쫓듯 손짓을 하며 그들을 돈단 아래로 떠밀었다. 넷은 팔봉을 따라 쌀이째를 내려와 어둠이 두껍게 깔린 조선인 촌의 고삿을 빠져나왔다. 일본인 조개에 이르자 대낮처럼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대부리는 밤에 불빛이 찬란한 일본인 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창자가 뒤틀리곤 하였다. 환장하게 밝은 그 불빛이 마치 번갯불처럼 섬뜩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햇빛에 반짝거리는 칼날과도 같은 살기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어디까지 가는 겐가? 짝귀가 일본인 거리 구두점 앞을 지나면서 물었다. 그냥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오늘 밤에 내가 호강 한번 시켜드릴게요. 팔봉은 푸실푸실 웃으며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공중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그들은 선창거리로 나갔다. 초가을 밤의 바닷바람이 제법 으스스하게 어깨를 죄었다. 오늘 밤에는 귀돌이 형도 과부한테 못 돌아갈 줄 아시오? 팔봉은 그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귀돌을 향해 웃음을 섞어 한마디 던지고는 탱자나무 울타리 모퉁이를 돌아 후미진 고삿으로 휘어들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갈 셈인가? 대부리가 가래침을 울거 어둠에 덮인 길바닥에 뱉으며 말하자. 색시를 찾아가는 길은 멀수록 좋은 거유. 하고 팔봉이가 받았다. 그들은 잠시 후에 대문이 큰 집 앞으로 들어섰다. 얼핏 보기에 요릿집 같지가 않았으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마루 끝에 등불이 훤하게 밝혀져 있었고 심부름하는 더벅머리 총각 서넛이 달려나와 일행을 맞았다. 더벅머리 총각들과 팔봉이와는 잘 아는 사이인 듯 일행을 깍듯하게 맞았다. 팔봉이는 턱을 끄덕거려 총각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안방 쪽에 대고 큰 소리로 이 집 쥐는 어디 갔기에 코빼기도 안 베느냐 하고 호령하듯 튕겨댔다. 팔봉의 입이 터지자 이내 안방의 문이 열렸고 얼굴이 둥글납작한 30안팎의 여자가 왼손으로 짙은 연두색 치맛자락을 말아쥐고 나왔다. 연두색 치마의 여자는 팔봉을 보자 반색을 하며 마루에서 내려섰다. 아유, 천하의 남봉께서 재물포 바닥에 살아있으면서도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야 화선이가 무슨 낙으로 살까원. 이름이 화선인 연두색 치마는 밉지 않게 눈을 흘기며
필봉이 곁에 바짝 붙어섰다. 우리 5 형제가 몇 년 만에 만나서 회포를 좀 풀까 하고 찾아왔으니 서운찮게 잘 좀 모시게. 팔봉은 지식거리며 마당에 서 있는 일행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자자자, 어서들 가셔요. 화선이는 팔봉에 팔을 붙들고 마루로 올라서며 허리를 낭창낭창하게 휘저댔다. 일행은 화조병풍이 벽을 가린 큰 방에 안내되어 들어갔다. 파리똥과 빈대피가 촘촘한 구조분한 방에 비하면 대궐의 지밀처럼 으리으리했다. 천하의 팔남봉 천팔봉나리의 귀염을 받고 있는 화선이라옵니다. 방에 들어서자 화선이가 나붓하게 인사부터 올렸다. 인사는 그만하면 됐고 오늘 밤 이 집에 뇌깔스런 작자들은 없는가? 팔봉이가 화선이를 향해 쥐어박듯 물었다. 뇌깔스런 사람들이라니요? 아따, 이 사람. 개다짝들이나 또 뭐냐 그 시기에 돈 많은 한량패들 말이여. 나는 그런 작자들과는 한 지붕 밑에서 술을 마시기가 싫단 맛이. 천팔봉나리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심려 푹 놓으시어요. 그렇다면 됐구만. 자자, 짝기 형님, 대부리 형, 귀돌이 형, 못 들으시오. 어서 좌정들 하시지 않고 태수도 함께. 그러고 이보게 화선이. 팔봉은 한동안 입심 좋게 혼자 떠들어대다가는 멀뚱히 화선이를 쳐다보았다. 또 무슨 분부를 하시려고요? 여기 술값은 넉넉하게 있으니 술상부터 한상 떡 벌어지겠네 오구 말이시. 재물포 바닥에서 제일 가는 색시로다가 넷만 골라다가 우리 형제들한테 앵겨주시게나. 팔봉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형제가 5분인데 넷이면 한 분은. 화선이가 말끝을 미적미적 머무리자 나야 화선이가 있지 않는가? 왜? 내가 싫으면 5을 불러오고. 그러면서 천팔봉은 손바닥으로 화선이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팔봉이 자네. 화선이가 치맛자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방에서 나가자 대부리는 약간 얼떨떨한 표정으로 팔봉을 마주 보았다. 다른 3 사람도 모두들 하나같이 주눅이 들고 놀란 얼굴로 할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였다. 아니, 왜들 이러시오? 못 올 때라도 왔단 말이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푹 끌어놓고 그 반직에 회포를 풀어봅시다 그려. 보아하니 팔봉이 자네 나 없는 사이에 돈 번 것이 이 집에다가 몽땅 털어 바친 게로구만 그려. 잠시 후에 대부리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팔봉을 나무람하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나도 모르게 솔레솔레 혼자만 찾아댕겼나? 귀돌이도 배신당한 얼굴로 팔봉을 흘겨보며 한마디 하였다. 네, 원참 형님들도 원. 목포로 주랭랑을 친 월선이라는 년이 이 집에 있을 때 서너 번 찾아왔으다. 월선이 고년과 이 집 화선이는 의자매지간이라 그동안 나를 사람 대접 좀 해준 게지요. 사내가 계집 밑구녕에 돈 좀 쑤셔 넣기로 서니 그게 어디 큰 죄를 지은 거요? 형님들은 나를 꼭 역적질이나 헌놈으로 생각하시는데 월선이 고년이 주랭랑을 친 뒤로는 쭉 발걸음을 안 타가 오늘에야 2-5달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거요. 팔봉은 혼잣말로 투덜거리더니 대통에 불을 붙여놓고 삐역삐역 연기를 빨아 날렸다. 기왕에 왔으니 오늘 밤엔 출염을 하도록 하세.
잠자코 있던 짝귀가 좌중을 쓸어보며 입을 열었다. 짝귀 형님, 그러지 좀 마시오. 이 천팔봉이가 공돈이 생겨서 한판 놀자는데 뭐를 그리 때깔스럽게 그러 싸슈? 참말로 그래 싸시면 이 천팔봉이 화냅니다요. 화났다 하면 다 뒤엎어버리고 말 거요. 그러지들 말고 내 기분 좀 알아주시오. 나 오늘 밤 기분이 좀 좋아서랍니다요. 잃었던 오태수를 다시 얻고 거기다가 돈까지 생겼지 않어. 참말 내 기분 좀 맞춰주시오. 팔봉의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들 여드럽는 표정으로 지싯지싯 팔봉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알록달록 차려입은 기생 넷이 주르르 조기두름처럼 들어왔다. 기생들은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족족 나비가 날개를 접듯 사뿐히 앉아 고개를 나붓거리며 인사를 하였다. 맨 마지막으로 화선이가 들어오며 기생들을 남자들 틈새에 쑤셔 넣듯 하나하나 앉혔다. 기생들이 비집고 앉자 그들은 저마다 어색한 얼굴로 두렵거리기만 하였다. 내년들 오늘 밤에 우리 형제들을 소홀히 모셨다가는 혼구멍이 날 줄 알아라. 기생들이 남자들 틈새에 도사리고 앉자 팔봉이 무섭게 왕방울 눈을 불하려 하나씩 짜짜시 들여다보고 나서 윽박지르듯 말했다. 아휴, 팔봉 나리도원 미리 잘 타일러 놓았으니 심려 붙들어 매시고 해우값이나 두둑이 쥐어주셔요. 팔봉이 옆에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화선이가 팔꿈치로 팔봉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맞장구를 쳤다. 해우값은 두둑이 주고 말고 근데 이 내년들의 반반한 얼굴을 보니 내 생각이 왈칵 달라지는구만. 팔봉의 농담을 알아차린 화선이 한쪽 눈을 보기 싫지 않게 흘기더니 하오면 화선이는 물러앉고 월선이를 불러오리까 하였다. 월선이가 누구더라? 팔봉은 시침을 뚝 뗐다. 벌써 월선이를 잊으셨구만요. 이러니 월선이가 돌아서기를 천번만번 잘한 게지원. 그년 이야기 꺼내면 술맛 가시네. 꽝 대신 닭이라고 오늘 밤에는 화선이가 월선일세. 그러면서 팔봉은 긴 팔로 화선의 허리를 우악스럽게 끌어안았다. 이날 밤 대부리의 옆에 앉은 여자는 몸피가 오동포동하고 동글납작한 얼굴에 유별나게 눈이 컸다. 나이에 비해 몸이 툭상스럽게 보였으나 목소리 하나는 감칠만 있게 고왔다. 그녀는 말을 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입을 살짝 가리곤 하였는데 그게 쥐의 이빨처럼 뾰족한 송곳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색시가 화류계로 빠진 연유를 알겠구만. 대부리가 이름이 봉선이라는 색시의 얼굴을 되작거려 살피며 지나치는 말로 입을 열자 그녀는 대뜸 관상을 볼 줄 아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언제쯤에나 화류계 신세를 면하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바짝 죄어 앉으며 칭얼대듯 보채기 시작했다. 그놈의 견치 때문이여. 허나 그 이빨로 한 남자를 잡아 묶었으니 두 번째 남자를 만나면 환양기만 좀 잘 다스린다 치면 100년 해로를 하겠구만. 대부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에 봉선이라는 기생은 사뭇 정색을 하고 대부리의 팔을 잡고 늘어지며 두 번째 남자는 언제쯤 만날 수 있겠느냐고 다급하게 물어왔다. 대부리는 속으로
이 여자가 필시 한 남자와 사별한 것은 틀림없이 맞추었구나 싶어 빙긋이 웃음을 삼키며 술잔을 비웠다. 얼핏 보니 다른 형제들도 저마다 계집들을 끼고 앉아서 키들거리며 거푸 술잔들을 비우기에 바빴다. 5 가운데서도 팔봉이는 연신 큰 소리로 웃어가며 우악스러운 팔로 화선이의 허리를 감아 흔들고 온통 질탕하게 얼클어졌다. 형제들 앞에서 언제나 점잔 빼기를 좋아하는 짝귀도 벌써 불쾌해진 얼굴에 미소를 담뿍 머금은 채 얄찍하게 생긴 여자가 집어주는 안주를 늘름늘름 받아먹고 있었다. 아니 참 언제쯤에나 2번째 사내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일까요? 봉선이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며 매꽃만큼이나 큰 눈에 화사한 웃음을 피워 날려서야 대부리는 형제들로부터 시선을 떼었다. 첫 번째 남자하고는 얼마 동안이나 살을 맞대고 살았다야. 한 1년이나 한 이불을 덮었을까 모르겠네요. 입만 나자 노수 떨어진 셈이죠 뭐. 자네의 음기가 너무 강한 탓일세. 아이 웅충하게도. 봉선이는 가늘지 않은 허리를 여러 번 뒤틀며 교태를 부렸다. 자네의 음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홀홀 타는 기름불일세. 그러니 그 기름불을 꺼줄 남자를 만나야 하네. 그래서 음보를 빼야 하네. 대부리는 여전히 실실 웃으며 농담을 하였고 그런 대부리의 말을 인절미에 콩고물 묻히듯 차지게 받으며 그녀는 더 바짝바짝 죄어 앉았다. 대관절, 어떤 남자가 소녀의 불을 꺼줄 남자일까요? 우선은 약물이 커야겠지. 약물이 크다고 불을 잘 끕니까요? 귀개로 귓밥하는 재미도 어디라고요. 봉선이는 자기 말에 키들거리고 웃어댔다. 아닐세. 자네한테는 약물이 작으면 되레 불길만 건드리게 되니 불이 꺼지캥이는 훨훨 더 거칠게 탈 것이. 내 말이 그런가? 소녀의 어디를 보고 그걸 맞추셨나요? 내 눈에 자네의 은문이 훤히 보인다네. 자네 눈이 곧 자네의 은문이여. 그러면서 대부리는 더 가까이 봉선의 큰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유 망측해라. 여자 입에서 하문을 본다는 말은 들었어도 눈에서 은문을 본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봉선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한동안 깔깔대며 웃었다. 내 눈은 다르네. 그건 그렇다 치고 소녀가 만나게 될 2번째 사내의 약물은 어떻습니까요? 그 약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덟치가 넘네. 그래야만 자네의 음기를 다스려 불을 끌 수가 있을 게 아닌가. 어메 그가 누군데요? 바로 오늘 밤 만날 걸세. 오늘 밤에 만나서 자네 눈으로 직접 약물의 크기를 헤아려 보고 실제 한번 합궁을 해보고 자네 음기의 불이 꺼지는가 안 꺼지는가를 당해보게나. 쿵합이 맞아 자네 음기를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거들랑. 봉선이 자네는 절대로 그 사내를 놓쳐서는 안 되네. 한번 놓치면 자네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는 사내다운 사내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화류계에서 개뼈 따고 귀신이 될 것일세. 봉선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경악을 하는 얼굴로 뚫어지게 대부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내 말을 안 믿는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네요. 안 믿으면 종당에는 큰 코 다치게 될 테니까 잘 생각해가나. 대부리는 목을 뽑아 턱을 바짝 치켜둔 채
상반신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거드름을 부렸다. 오늘 밤이라고 하셨겠지요? 한 입 갖고 두 말 아는 사람 아니네. 헌데 도대체 그가 누구이옵니까? 이 사람 도통 눈이 삐었구만. 대부리는 끌끌 혀를 차며 밉지 않게 봉선이를 찍어보았다. 눈이 삐다니요. 그 사람이 시방 바로 봉선이 자네 옆에 있지 않는감. 봉선은 다시 한번 경악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어휴, 이 양반이 음충스럽기는 하면서 눈을 흘기며 포동포동한 손바닥으로 대부리의 허벅지를 툭툭 서너 차례 내려쳤다. 좌중의 남자들은 어느새 술기운이 올라 방안이 시끄러워졌다. 죄지은 사람처럼 말이 없던 오태수까지도 옆구리에 꿰매 찬 여자한테 팩팩 소리를 내질렀고 술을 권하는 팔봉이의 컬컬한 목소리가 방안을 죄 흔들었다. 귀돌이만이 나붓나붓 주는 술잔을 받으며 나무 토막처럼 덤덤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팔봉이가 그런 귀도를 보고 벌써부터 과부시야에 사느라 주눅이 들었느냐며 비아냥거렸다. 어쩌 오늘 밤에 진짜 배기로다가 궁합을 맞춰볼란가? 대부리가 돌아가는 술잔을 단숨에 쫙 비운 후 빈잔을 짝귀한테 넘겨주고 나서 봉선을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진짜로 엿없이가 되나요? 봉선이가 이번에는 그의 허벅지를 아프지 않게 꼬집으며 물었다. 허이 이 사람아, 자네로서는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를 만난 거여.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합디다요. 그러니 한번 대어 보세나 그려.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고 팔을 뻗쳐 봉선이의 토실한 허리를 휘어감고 힘을 주었다. 오늘 밤에 이 소가지 없는 이 봉선이가 또 영락없이 속고 뻗고 함즙하게 빠졌구만 그래. 봉선이는 대부리의 팔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분위기가 감창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계집들을 휘어감고 한바탕 얼크러졌다.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따라주는 술만 받아 마시면서 계집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김기돌이까지도 술기운이 심신을 휘저어 놓자 그의 무릎에 반쯤 올라앉다시피 한 암팡지게 생겨먹은 계집의 야리야리한 허리를 휘어감고 말았다. 모두들 술에 취해 달의 나무에 으름 덩굴 휘어감기듯 얼크러지자 화선이가 팔봉에게 받은 해옥값을 내 여자의 젖무덤 속에 쑤셔 넣어 주었다. 대부리도 술이 어지간히 취하여 두 팔로 봉선이의 포실한 허리를 끌어안고 늘어져 버렸다. 술판이 막판에 이르자 저마다 사내들을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대부리도 봉선이를 따라 밖으로 나와서 마루를 한 바퀴 돌아 아늑하고 자그마한 방에 안내되어 들어갔다. 군방도 가리개가 아랫목 구석에 펼쳐진 방에는 금침이 깔려 있었고 윗목에는 다담상에 모가지가 긴 술병과 술잔이 놓여 있었다. 대부리는 방 안에 들어서자 술기운이 확 사그라지면서 갑자기 정신이 칼날처럼 빛났다. 앉으시어요. 봉선이가 금침을 밀어붙이고 두툼한 방석을 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어딘가? 소녀가 거처하는 방이옵니다. 누추하지만 천장이 내려앉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앉으시어요.
봉선이의 부드럽고 감칠맛 있는 목소리는 그녀의 얼굴보다 더 고왔다. 우리 형제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다들 이 집 어느 방인가 계시겠죠. 따로따로 다 떨어졌단 말인가? 하나씩 꿰매차고 있을 것이옵니다. 봉선이는 말을 하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도 대부리가 권한 술잔을 질금질금 마신 탓으로 두 볼에 발그레하게 홍조를 머금었다. 팔봉이란 놈이 오늘 밤 우리들 호강을 시켜주는구만. 대부리는 혼잣말처럼 말하고 말끄러미 봉선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자와 방 안에 마주 앉게 있게 된 것 같았다. 얼핏 영산포 좋은 창의 목대잡이 시절이 떠올랐다. 그 무렵 그의 품을 거쳐간 수많은 논단이들의 얼굴도 희미하게 떠올랐다가는 이내 사그라졌다. 그때는 매일 밤 여자를 끼고 잤다. 여자라면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에게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말바우 어미의 얼굴도 선하게 눈에 밟혀왔다.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탓으로 언제나 누님 같은 생각이 들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여자였다. 그런데도 말바우 어미는 어떤 논단이 여자들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포근하고 흠벅진 맛이 있었다. 온몸을 흠씬 젖게 하는 그 흠벅진 기분은 아직 그녀 말고는 아무에게서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 흠벅진 기쁨 속에서 언제나 남이 아닌 가까운 친족 같은 혈연의 정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기에 여태껏 말바우 어미를 잊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잔 하시어요. 봉선이가 살포시 치맛바람을 일으키더니 윗목에 준비해둔 술상을 대부리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여자다운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되니 목이 타는구만. 대부리가 봉선을 향해 어색하게 씩 웃으며 말을 하자 그녀가 술잔을 가득 채웠다. 여자다운 여자라니 무슨 말씀이셔요? 술잔을 채우고 나서 봉선이가 물었다. 집 작은 것하고 여자 작은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대만 나한테는 마땅찮은 말일세. 대부리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목구멍 속으로 털어넣으며 말했다. 소녀도 큰 축에 드는 여자가 아닌데요. 허허, 이 사람. 언제 내가 키 작은 여자를 말했던가? 내가 말한 작은 여자란 병어 입을 두고 한 말일세, 이 사람아. 아니, 그렇다면 소녀는 아귀입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셔요? 그거야 궁합을 맞춰봐야 할 일 아닌가. 자, 어서 술이나 딸게. 대부리는 봉선이가 따라주는 대로 벌컥벌컥 술을 거푸 들이켰다. 이상하게도 술이 취하지가 않았다. 오랜만에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게 돼서 기쁘옵니다. 봉선이도 대부리가 권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술잔을 비우고 나서 말했다. 남자다운 남자라. 뭐 스스로 약물이 크다고 하시지 않았사옵니까? 여덥지나. 봉선이는 그렇게 말하고 손바닥으로 입도 가리지 않고 푸푸 웃었다. 내가 그랬었던가? 아니,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셨나요? 천만에 어디 여둡지뿐인가. 삿갓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삿갓이라니 무슨 삿갓 말이옵니까?
거북이 대가리 말일세. 코북이 대가리라뇨. 한참 뒤에야 봉선이는 대부리의 말뜻을 알아듣고 주먹으로 대부리의 무릎을 토닥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그래 삿갓이 얼마나 크옵니까? 자네 한 사람 정도 둘렀어도 비를 받지 않을 정도라네. 대부리는 실실 웃으며 농을 하였다. 속이 타옵니다. 소녀에게 술 한 잔 더 따라주시어요. 벌써부터 속이 타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따 이불 속에서는 내장이 웬통 불기둥이 들라고. 거야 소녀의 불을 끌 사람은 서방님이 아니옵니까? 하긴 그렇구만. 헌데 말이시, 자네가 오늘 밤 내 약물 맛을 보려면 내 법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네. 대개 법도란 무엇이온데요? 내 법도란 무엇인고 하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맨살이 되어서 흥건히 취하는 것일세. 맨살이라뇨? 허이, 이 사람 맨몸뚱이도 모르는가? 몸에 지닌 것 다 털고 달린 것 그대로 내놓고서 마시는 것일세. 네, 엄청스러워라.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네. 대부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자 봉선이가 두 팔로 대부리의 아랫도리를 부다놨다. 어디를 가시려고 일어나셔요? 대부리의 바짓가랑이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은 봉선이가 당황하여 물었다. 그냥 돌아가야겠네. 대부리는 차마 봉선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엉거주춤 선 채 말했다. 이러지 마시고 앉으셔요. 그렇다면 내 법도대로 따르겠는가? 따라야 할 법도라면 따라야지요. 그러면 앉아볼까? 대부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술상 앞에 질퍽하게 앉았다. 우선 술이나 더 드시어요. 봉선이가 빈잔을 채우고 나서 생긋 웃음을 보냈다. 봉선이의 찐득한 그 웃음에 대부리도 빙긋이 미소를 떠올리며 자, 시작해보세. 원칙대로 하자면 투전을 뽑아서 끝발이 적은 사람부터 한 가지씩 벗어야 하는 법인데만 밤은 깊고 몸은 달아있으니 그냥 한꺼번에 훌훌 벗기로 하세. 그러면서 대부리가 먼저 조끼와 저고리를 한꺼번에 서둘러 벗어서는 윗목 구석에 휙 던졌다. 대부리는 우통을 홀랑 벗고는 두 팔을 폈다 오그렸다 하면서 근력을 자랑하였다. 불빛에 비쳐 보이는 대부리의 상반신은 나무 토막처럼 근력이 불뚝거렸다. 대부리가 상반신을 홀랑 벗어던지고 근력을 자랑해 보이자 다시 봉선이가 고개를 돌리며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신용을 하였다. 그녀는 그러면서도 얼핏얼핏 손가락을 내리고 고개를 바로 하고는 대부리의 상반신을 훔쳐보곤 하였다. 자, 내가 이 잔을 비울 동안에 냉큼 저고리를 벗소. 대부리는 다짐을 하듯 꽁꽁 이겨 말하고 천천히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대부리가 술잔을 비우고 봉선이를 얄망구준 시선으로 쏘아볼 때까지도 그녀는 옷 벗을 생각을 않고 있었다. 자네 시방 꿈꾸는가? 대부리가 쥐어박듯 다그치자 봉선이는 움쩍 놀라는 신용을 하였다. 불을 꺼주세요. 허싸, 택도 없는 소리. 불 끄고 옷 벗는 것이 어디 법도인가? 대부리가 알몸의 어깨를 쩍 벌리며 나무람하였다.
그것이 법도가 아니면 무엇이옵니까? 불 끄고 옷 벗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땜시 그것은 외도일세. 불 쓰고 옷 벗는 것이 상도이고 불 끄고 옷 벗는 것이 외도라니 모를 일이옵니다요. 외도고 내도고 간에 좌우당간 냉큼 벗기 나오소. 이 일을 어쩔고. 봉선이는 목을 가슴팍에 박은 채 심히 난감한 얼굴로 대부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내가 벗겨줄까? 아니요요, 그냥 두셔요. 대부리가 봉선이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하자 그녀는 질겁하며 물러났다. 정 그러면 나 다시 옷 입고 나갈라네. 아니요요, 눈 감고 돌아앉으셔요. 어이 어렵구만 그려. 대부리가 봉선이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앉자 스럭스럭 옷 벗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봉선이의 옷 벗는 소리는 마치 대부리가 영산포 객주집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영산강 갈대잎들이 바람에 서걱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대부리가 몸을 돌려 봉선이를 마주 보았을 때 그녀는 저고리를 홀랑 벗은 윗몸의 가슴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세운 무릎 위로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자, 술이나 한 잔 더 따라주게. 대부리가 불어 빈 술잔을 다담상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놓으며 말했다. 그러자 봉선이의 여전히 두 팔로 가슴팍을 감싸 안고 허리를 두 무릎에 꺾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대부리를 올려다 보더니 죄송하오나 자작을 하시지요 하고 말했다. 안 될 소리. 냉큼 잔을 채우소. 대부리는 거칠게 잘라 말하고 다시 빈 잔을 들었다가 놓았다. 한참 후에야 봉선이는 치마 말기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다시 왼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오른손으로 술잔을 채웠다. 그 술맛 한번 좋다. 대부리는 단숨에 술잔을 쫙 비우더니 무릎 아래를 묶은 중둥끈을 풀고 버선을 벗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 벗어야 하네. 대부리가 바지의 허리끈을 풀며 말했다. 잠시 그는 망설였다. 방 안에 두 사람뿐이고 이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법도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막상 여자 앞에서 홀랑 아랫도리를 벗자니 여드없는 짓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미적거렸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사내가 그까진 일로 여자 앞에서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느냐 싶어 꾸릿꾸릿한 심정을 누르며 앉은 채로 바지를 내리고 말았다. 그는 속단구를 입지 않았기에 바지를 내리자 알몸이 되었다. 구렁이의 허물 같은 벗어놓은 바지를 구겨 말아서는 역시 조금 전과 같이 윗목 쪽으로 휙 던졌다. 그러고는 다담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자, 요번에는 자네 차례일세. 대부리가 뽑아놓은 나무뿌리처럼 맨몸뚱이가 되어 봉선이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예 허리를 앞으로 깊숙이 꺾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뭘 하는 겐가? 대부리는 몸이 화끈거리는 바람에 입속에 침까지 바싹 말라 자작으로 거푸 두 잔의 술을 마셨다. 그는 술병을 들고 흔들어 보았다. 찰랑찰랑 바닥에 겨우 한 잔 요량이나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자,
냉큼 벗고 돌아앉아서 마지막 합 한 줄을 마시세. 대부리는 긴 팔을 내밀어 은행알처럼 매끄럽고 고운 봉선이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대부리의 손이 등짝에 맨살에 와 닿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슴도치처럼 꿈틀 움츠렸다. 이 사람 안 되겠구만 그려. 정 이러면 나 성질나네. 나는 성질이 낮다면 와드득 쥐어 뜯고 말어. 치마만 벗을게요. 봉선이가 잦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이, 여자다운 여자 한번 만나는갑다 했더니 이제 분께 순 쫑팽이로구만 그려. 치매만 벗으려면 차라리 저고리까지 입어버려. 대부리가 화를 내듯 말하자 봉선이가 고개를 돌려 헬끔 눈초리를 말아 올리는 듯 싶었다. 좋아요. 저 술 한 잔만 따라주셔요. 봉선이가 큼큼 억지 기침을 토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자 대부리는 술잔을 반쯤 채워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봉선이는 술잔을 받아들고 홀짝홀짝 마신 후에 말기끈을 풀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시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봉선이가 돌아앉은 채 말기끈을 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금 전처럼 당황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천천히 말기끈을 풀어 앉은 채로 치마를 벗더니 정성스럽게 접어 저고리와 함께 횃대에 걸었다. 치마를 벗은 봉선은 대부리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다. 대부리가 뚫어져라 하고 그녀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전혀 대부리의 존재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방 안에 자신 혼자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대부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 싶었다. 봉선이는 치마와 저고리를 횃대에 걸고 나서 횃대 아래에 선 채 대부리 쪽으로 얼굴을 두르더니 여전히 대부리의 존재 따윈 마음에 두지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속치마와 속옷을 하나하나 벗었다. 그녀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녀의 그런 당돌하면서도 부끄럼 없는 행동을 보자 대부리는 기가 꺾여버렸다.